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거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 돼.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설명했던 방법은 뭐냐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분을 잡았을 때 선분보다 곡선이 밑에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 그지? 그 다음에 어떤 선분이 이렇게 지금 잡혔어. 이 선분에 대해서 위쪽으로 곡선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이 선분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긋든 간에 밑으로 곡선이 있고 어떻게 긋든 간에 위로 곡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이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에 대한 1차적인 정의.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도함수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 이 미분계수가 x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증가해 아니면 감소해? 아래 블록은 증가한단 말이야. 그치? 증가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계함수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계함수의 부호라고 하는 건 원래 도함수가 점점 증가할 때인 거야. 도함수가 함수값이 증가할 때. 그죠? 도함수 함수값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계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볼인과 그러니까 이계함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양수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계함수가 양수인 거니까 도함수가 증가니까 이계함수 양수지. 따라서 함수값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계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인 거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증가한다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다. 그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얘를 이 접선을 잡았을 때 접선이 이 곡선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좀 체크가 되지. 그치? 요거를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치? 이런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반대야. 위로 블록이면 그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분계수가 계속 감소해. 미분계수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에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직선보다 곡선이 밑에 있게끔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변곡점에 대한 얘기나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볼, 위볼 상황을 판단해서 교점의 개수 잡고 그 다음에 y절편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137쪽에 여기 한번 좀 줄을 쳐놓고 넘어갈까? 137쪽에 제일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줄쯤에 보면은 고난도 문제의 경우 접선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됐지. 접선 자체를 그려서 풀으려고 하면 풀 수 있는데 접선을 못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놓고 가보도록 하자. 그치? 그 138쪽에 있는 스텝 1, 스텝 2 문제를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바로 풀어봐. 풀어보고 쭉 설명을 해볼게.
스텝 1은 됐어? 스텝 2 문제를 여기다 설명을 할 건데 잠깐만 좀 더 시간을 주고 설명을 해볼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봐봐.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기울기. 그치? 근데 이게 여기 마이너스 번대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엄청 가파른 직선이 되겠지. 교점 하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계속 하나인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약간 동영상처럼 생각해 봐. 마이너스 1콤마에 점이 찍혔다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돌린다 생각해 봐. 돌린다라 하면은 얘 이렇게 가도 한 개, 이렇게 가도 한 개. 지금 계속 한 개란 말이야. 그치? 심지어 이게 양수로 바뀌어도 한 개야. 한 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갑자기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냐면은, 근데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요렇게 접했어. 접하고, 내려갔다 해보자. 여기 지금 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 실제로는 한 개, 저쪽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더 가팔라지면 보라색으로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번째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 빨간색 기울기까지는 한 개였어. 근데 빨간색 기울기에서 한 개로 두 개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 되면서 세 개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뭘 지금 보려고 했던 거였냐면은 이 위로 블록인 곡선 있지. 위로 블록인 곡선에 대해서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잡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면 돼. 요 t를 t, t의 3승이라 써보자. t, t의 3승이라 쓴 다음에 계산할 때 t 마이너스 1분의 1가 되고 그다음 위에는 t 3승 마이너스 0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t, t 3승까지의 기울기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 값이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f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는 3t 제곱인 거잖아. 3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볼게. t 3승은 하고 t 플러스 1을 곱해. 3t 제곱에 t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3t의 3승 플러스 3t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은 2t 3승 플러스 3t 제곱은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t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2t 플러스 3이 되겠지. 는 0인 거니까 따라서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또 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0에서 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곡선 밖의 점 위로 블록인에 대해서는 두 개를 그릴 수 있어. 두 개. 두 개가 이쪽에 하나 더 있었지. 이렇게 접한 게 있었다. 하나, 이쪽으로 둘.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요 미분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줘야 되겠지.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4분의 9를 이렇게 쓰면은 4분의 27이 정답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렇지? 성동이 괜찮아? 헷갈려? 아니야? (139쪽으로) 가볼게. 139쪽에 가보면 이제 이런 말 있지? 스텝 2의 문제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 유형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고 좀 전에 했던 얘기 거의 교과서 개념에 써져 있어. 선분보다 아래로 블록이면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고 이계도함수가 양수고 도함수 증가인데다가 접선보다 위쪽에 곡선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갈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어디에 줄을 쳐놓냐면 이제 오늘 이게 주요 테마인데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됐지. 직선과 요약하면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이계도 함수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에 따라서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되겠어. 여기 정리된 사람들은 141쪽의 예제 1번을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141쪽의 예제 1번을 A의 최대값이 뭔지 따져보는 연습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자. 예제 1번 좀 생각을 해볼게. 보는데 여기 y는 x의 3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럼 이 함수 한번 미분해보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3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2 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0 대표했을 때 1이잖아. 0 대표했을 때 1인 거니까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축이 있다를 볼 수 있겠지.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디냐? 0,2라고 그랬어요.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 했으니까 0,2인 직선이 이런 데 이렇게 있다 해볼게.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 직선을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롭게 정의한 함수 fm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기울기 m이라 했으니까 이거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다 내가 그려볼게. 기울기가 음수인데 엄청 가파른 음수. 한계라는 거 확인됐지? 한계? 이거 지금 계속 한계란 말이야.
한계에다가 이 조금 고민인데 얘가 일단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은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한계지? 그 어디서 바뀌냐? 얘가 쭉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접하는 지점 있지. 접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한 개, 두 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건 사실 완전 정확한 풀이는 아니고 뭐가 지금 밝혀져야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얘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다른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 곡선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변곡점을 향해서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봐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변곡 접선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근데 기울기가 이 변곡 접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함수 봐봐.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생각해보면은 얘는 여기 이쪽에서 점을 내린다고 했을 때 점이 이런 데 이렇게 찍혀 있어.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러면 얘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한 개, 두 개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연결시키면 한 개, 두 개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는 중간에 심지어 이 사이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변곡접선보다 기울기가 큰 애들이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막 생기는 거야. 교점에서 달라져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괜찮거든? 점이 여기 찍혔다고 해봐. 여기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그때는 얘 내려봐.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변곡점을 향해서 선을 그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 접하는 걸 잡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그치? 그 다음에 계속 한 개인 거예요. 계속 한 개, 한 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변곡 접선보다 기울기가 큰 쪽에서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교점 이결수가 이제 여러 개 생긴다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확인이 돼야 되거든. 변곡점을 향해서 접선을 그었을 때 과연 이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인가가 체크가 되어야 돼. 그치? 그러면 그걸 보려고 하면은 여기 한번 잡아보자. 여기 몇이냐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 2에서 극대극속을 가졌으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1이 되는 거니까 1콤마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빼기 3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1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 기울기 한번 구해봐. 기울기를 구해보면 0,2에서 1, 마이너스 1까지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3인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거.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됐지. 그치? 근데 그냥 1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보면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잖아. y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빼기 6이거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이게 딱 변곡점인 지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1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가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니까는 우연치 않게 여기서 여기까지 변곡점까지 기울기를 구해봤는데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변곡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3이야. 그 얘기는 여기서 딱 접하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황인 거니까 한계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결론은 아까 이 문제랑 비슷해. 요거랑 비슷하게 이 문제랑 비슷하게 그냥 여기 요 점을 t,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잡아가지고 본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라 해서 또 접근을 하면 t 값이 뭔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a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저 문제랑 비슷하긴 했는데 주의사항이야. 이거를 좀 미적분에서 좀 어렵게 내면은 함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위에서 긋는 건 괜찮은데 이 변곡접선보다 밑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교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쪽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어보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 사이에선 세 개가 되는 상황. 이렇게까지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현송이 이거 이해됐어? 선민이는? 괜찮아? 덥지? 보일러 껐어 아예. 누가 장난쳤나? 저 왜 이렇게 장난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저기 이렇게 켜져 있지? 예제 2번, 3번, 4번, 1번. 그 143쪽에 있는 문제들 정리되고 나서 143쪽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풀면서 우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자. 143쪽에 있는 문제들 잠깐 풀어봐. 이거?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게. 알파 x에서 베타 x 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기울기의 최소치들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거 베타 값은 잡기가 좀 쉽거든? 베타 값을 잡는데 조금 과장되게 그려볼게. 함수가 이렇게 됐다를 해보자. 이렇게 됐다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2라고 하는 점을 먼저 잡아보자. 2를 이렇게 잡았을 때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봐.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2,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은 1이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1과 2 사이에서 이 곡선은 직선보다 작다라는 건 성립된 거지. 그치? 그치? 1이 어디 있는지 판단해보면 돼. 판단해보는데 이 함수들 다 0,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0,0에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과 2 사이에서 알파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그건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이 접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 접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잡아. 접선을 잡아서 본다 하면은 접선보다 곡선이 크고 노란색보다 곡선이 밑에 있고 이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일단 이거는 확실해. 여기 뭐냐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얘 기울기가 2분의 2의 제곱인 거야.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2분의 2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이거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0,0에서 곡선까지의 접선을 그린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구해보자.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는 여기를 t, 그 다음에 2의 t승으로 이렇게 놨거든? t, 2의 t승으로 놓고 똑같이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봐. 해보면 t-0분의가 되고 위에는 2의 t승 마이너스 0.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요 미분했을 때 미분해보면 2의 t승인 거거든?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t 값이 바로 나오는데? t 몇이어야 돼? 양변이 이렇게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t는 그냥 여기 1이었어. 1이고 여기도 1이야. 이렇게 된 거니까 t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점이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여기 1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다. 1과 2 사이에서 요 주황색 선은 곡선보다 밑에 있는 거고 이 노란색 선은 곡선보다 위에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여기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 찾아보면 얘 기울기는 1일 때 요 점은 2거든? 1,2지? 1,2인 거니까 기울기가 2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분의 2제곱보다는 작다. 2분의 2제곱이 베타인 거고 그냥 2가 a인 거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던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값을 구했잖아. 베타는 작을수록 좋고 알파는 클수록 좋은 거지. 사실은 보라색처럼 돼도 돼. 보라색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이 보라색보다 밑에 있고 이 보라색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 중에서 얘를 낮추고 낮춰서 기울기 최소, 이를 기울기를 높이고 높여서 최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한한수 풀다 보면 분명히 내가 미적분을 그냥 잘 어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예제 3번 또 비슷한 문제라서 할 수 있어. 해보고 예제 4번 해보고 그다음 예제 1번 그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아까 했었던 예제 1번이야.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나온 거니까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
성정이 잘 안 된 거 있어. 어? 어떤 거? 2번? 2번 문제 다시 설명해줄까? 그래서 어떤 거 잘 안 돼? 노란색이랑 주황색 사이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헷갈리다고? 보면은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1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이렇게 각각 잡혀있는 상황이야. 보면은 이 빨간색 곡선이 어떤 직선보다는 밑에 있으면 되는 거고 1과 2 사이에서 밑에 있으면 되는 거고 어떤 직선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빨간색 곡선. 이 부분만 지금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1,2, 2,2의 적을 먼저 잡아놓고 곡선을 그려. 곡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밑에 있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얘가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해봐. 근데 여기다가 1,2가 지나가게끔 선을 그어봤더니 그 그래프가 만약에 원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는 1이 이런 데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요 직선보다 이 곡선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 직선보다는 이 곡선이 밑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밑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직선보다 곡선이 밑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우연찮게도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겠지만 요 지점에서 요 빨간색 지점에서의 여기를 통과하게끔 그래프를 그려보고 났더니 정확하게 접하는 지점이라는 게 잡혔다는 얘기였어. 접하는 지점. 접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주황색보다 위쪽에 곡선이 전부 있다라 볼 수 있는 건데 접하지 않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생기는 상황인 건데 얘는 접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주황색보다 위쪽에 있고 노란색보다 밑에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라고 한 거고, 문제에서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랬잖아.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이 기울기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알파는 클수록 좋은 거야. 베타는 작을수록 좋고 알파는 클수록 좋고, 얘는 작을수록 좋고 알파는 클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렇게 있어. 당연히 되지. 이 보라색보다 빨간색 위에 있는데 이 베타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되지. 얘보다 곡선이 한참 밑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최소화해서 여기를 통과하게끔 만든 거고 이걸 최대화해서 여기를 통과하게끔 만든 거고, 이렇게 해서 기울기 두 개를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 선민이 그 4번 됐어? 4번? 3번 4번 안 됐어? 3번 4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 3번 4번 보면은 3번은 이렇게 돼 있지? 0과 4분의 파이 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탄젠트 EX가 AX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AX보다 크다. 그치?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범위를 잡아보면 얘 지금 이렇게 잡히거든? 여기서 이렇게 놓았을 때 4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 8분의 파이지. 8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인 건데 여기 지금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야. 4분의 파이가 정근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볼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만들어 보면 하나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쪽으로 다시 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EX가 AX보다 커야 된대. 0과 4분의 파이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X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돼. 이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지. 이 파란색보다 흰색이 지금 위에 올라와 있잖아. 이렇게 되면 되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해도 되겠지? 파란색보다 흰색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노란색보다 흰색이 밑에 있는 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치?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접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 접하는 접선. 0에서 탄젠트랑 접하는 접선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걸 미분을 해봐. 탄젠트 ex를 미분을 하면 fx는 탄젠트 2x라고 놓고 이 함수를 미분을 했어. 그럼 f'x는 하고 시컨트 제곱 2x에 곱하기 2를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0 대입해. f'0은 이 시컨트 제곱 0인 건데, 시컨트 제곱 0은 코사인 제곱 0분의 1인 거니까 얘가 2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0에서의 접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접선이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기울기 이 함수보다 기울기가 더 커져 버리면 이제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거보다 지금 작으면 괜찮은 거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a의 최대값은 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현성이 이거 이해돼? 자, 응. 현수 어때? 괜찮아? 예제 4번은? 아직 안 해봤어? 잠깐만 한 3분 5분 정도만 쉬었다 우리 바로 하자. 아까 좀 늦게 시작해서 내가 좀 빨리 설명을 더 할게.
예제 4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예제 4번에 fx는 2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x. 성동이 그거 이해됐어? 아 그거? 좀 헷갈려? 알았어. 근데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 yfx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1,2를 지나간다는데 1,2가 마침 여기 1 대입하면은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인 거니까 이렇게 둘이 지우고 나면 1,2가 지금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 1,2 이렇게 곡선 위에 점이 1,2 있다 해보자. 그치? 근데 여길 지나가면서 1차 함수가 0과 4 사이를 했는데 4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그 0과 4 사이에서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위로 블록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는 거야. 위로 블록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그냥 이게 정답이야. 1,2에서의 기울기 잡은 다음에 1,2를 지나간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 그쵸? 그래서 계산해보면 f'x는 2 루트 2에 4분의 파이 한번 곱하고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지금 미분을 하는 값이겠다.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1은 하고 2 루트 2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인 거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따라서 둘이 이렇게 지우고 보면 2분의 파이가 돼. 2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정답을 낼 때는 여기다 지금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y는 하고 2분의 파이에 x-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G3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3 대입하면 되겠는데? 3 대입하면 파이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다. 그치?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146쪽으로 가보자. 146쪽. 146쪽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4차 함수 같은 특이한 함수 있지. 여기서는 접점이 이렇게 두 개인데 접선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 그치? 이런 상황들을 제외한다라고 보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면은 접점의 개수가 특이한 상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곧 접선의 개수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되겠어. 접점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146쪽의 가운데에서 조금 위에 쪽에 검은색 글씨로 굵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 예제 1번을 잠깐만 읽어봐. 이 봐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거든.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GA라고 새롭게 정의하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GA가 어떤 개형을 그리는지를 대략적으로 그리시오 이렇게 물어보라고
물어본 상황인 거지. 그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접선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y절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접점이 여기 있어. 여기서 접선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 y절편은 여기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가면 만약 여기서 접선을 접었어. 그러면 y절편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가 경계값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제일 클 때야. 요 y축에 있는 점이 있지. 여기에서 이 접선을 그어보면 이게 y절편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 버리잖아? 넘어가 버리면 다시 내가 보라색으로 색칠해 볼게. 여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접선을 잡았어. 이렇게 잡으면 아까보다 y절편이 밑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접점이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은 이 부분이 y절편이 되는 거니까 아까보다 더 내려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y절편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y절편의 구성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y절편에 대한 함수를 새롭게 나타낸다고 하는 거야. 새롭게 정의한 함수인 거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쓰면 돼. 요 선을 기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y좌표를 GA라고 정의한다 했지. GA의 그래프를 그려야 했으니까 이거는 이번엔 이쪽이 A축인 거야. A축인 거고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이거 y절편에 대한 함수라고. y절편. y절편이 작은 쪽에서부터 제일 큰 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딱 이 지점에서 극대를 찍었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A 값이 0일 때가 여기 이 부분에서 접선이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는데 이 y절편은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점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지금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 성종이 이 말 이해돼? 이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약간 하는 느낌인 사람들이 있으면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아까 나왔던 거 교점의 개수에 대한 새롭게 정의한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y절편에 대한 새롭게 정의한 함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어야 좀 고난도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 그래서 어디다 좀 줄을 쳐놓냐면은 그 148쪽에 이 부분이야. 이 그래프는 y절편이 경계가 되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를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하거든? 식으로 본다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봐봐. y는 하고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 그래야 y절편이 나오는 거잖아. 0을 대입해버려. 그치? 그러면 이 y절편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t f'(t) 그 다음에 플러스 ft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될 정도로 유명한 식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놔. -tf'(t) 플러스 ft다. 이렇게 좀 바로 쓰는 거.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 요거를 문제에서 뭐 G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나? GT라고, GA라고 이렇게, GT라고 해볼까? GT라고 써봐. GT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G'T지? G'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두고.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하면 F'T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플러스 F'T인 거잖아.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하고 나면은 둘이 이렇게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요거밖에 안 남거든? -t 곱하기 F'T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G'T의 개형을 관찰하려고 해서 미분을 해봤더니 이 F'T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함수 있지. 원래 fx 함수에 이계좌 함수인 거야. 그치? 근데 원래 함수 이계좌 함수가 계속 아래로 블록이었던 거니까 얘 부호는 어떻게 될까? F'T는
아르르 블록이라고 하면 플러스, 아르르 블록 플러스, 이게 지금 플러스인 거라고. 플러스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쪽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있다는 생각만 해보면 됩니다.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t 값이 음수일 때는 플러스, t 값이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뀐 거. 그러면 이거잖아.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래프로도 확인했지만 식으로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이거 지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지금 계속 막혀있어서 뭐 내신 시험이건 모의고사건 뭔가 좀 안 풀렸던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 반드시 해소하고 가야 돼. 이런 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하면은 언젠간 좀 넘어가야지. 이 부분.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기로 한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어. y 절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제에서 이렇게 새롭게 문제를 만들었다 해볼게요. 뭐라고 잡았냐면은 여기 예제 2번에 좀 문제가 달라지지. 예제 2번 잠깐만 한번 접근해봐. 예제 2번. 예제 2번 148쪽에 있는 예제 2번은 이번에는 y 절편이 아니라 교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를 GK를 할 때 GK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직접 접선을 그어보면서 교점이 몇 개인지 파악해보면 되잖아. 접선의 개수. 0,K서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축이 있다 하면은 K가 저 밑에 있을 때 접선이 몇 개냐. 점점 올라갈 때마다 접선이 몇 개인지를 판단해보라는 얘기야. 이건 어렵지 않거든?
이거 됐어? 괜찮아? 성종이 이건 됐어? 조금 헷갈려? 여기 보면은 여기서 가보자. 여기서 갈 때 이거 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연습하면 돼. 접선의 개수가 이렇게 잡으면 지금 2개지. 계속 올라올 때마다 2개야. 2개인데 이것도 2개지. 계속 2개로 가고 있는 건데 올라가다 보면 여기다 0 대표했을 때 2분 있지. 그래서 갑자기 접선의 개수가 1개로 바뀌어. 그치? 계속 2개 다 1개가 된 거잖아.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 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는 아래로 블록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접점이 하나도 안 잡힌다고. 그냥 0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돼. 계속 2개로 온 거야. 2개로 이렇게 오다가 요 점이 이 직선이 y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f0이라 해보자. f0. 그러니까 0에서의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게 변수를 자꾸 잘 보려고 노력을 해봐. 변수가 지금 뭐냐면은 gk라고 했어. 접선의 개수를 gk라 잡는다. 0,k 0,k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gk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지금 k축이야. 이렇게 지금 k축이라고 봐야 돼. 이쪽이 k축. k축인 상황에서 0을 대입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f0이잖아. f0. 그치? f0인 거니까 k 값이 f0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이 f0이잖아. f0이면 k 값이 f0일 때다. 0,f0일 때인 거잖아. 그치? 그때는 갑자기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1개가 된 거야. 이렇게 1개. 이렇게 1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져버리면 하나도 없다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황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하나 더 해봐. 만약에 함수가 저기 이거 지금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 이렇게 됐다라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여기 축이 이런 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아까처럼 똑같이 뭐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y좌표를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 y절편을 새로운 함수라 정했을 때 그 y절편이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표시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 여기서 이거대로 온다고 하면 아까처럼 똑같아. 점점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 있지? y절편이. 여기 이렇게 갔을 때는 y절편이 여기 있어. 점점 가다 보면은 여기서 최대값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멀어지면 점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겠지. y절편이. 그치? 근데 이게 무작정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변곡점에서 변곡접선이 중요해. 변곡접선을 이렇게 잡아보잖아. 이렇게 잡아보고 나면 변곡접선보다 더 x값이 커져.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여기보다 오히려 다시 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접선을 잡아봐. 접선 잡아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보다 다시 올라갔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잡아봐. 그럼 엄청 많이 올라갔지. 이렇게 잡아봐. 더 많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게 1번.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 어디까지? 이 변곡접선까지 이렇게 좀 떨어진 거. 2번.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3번. 이렇게 된 게 y절편의 이동을 관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현수 이거 이해돼? 그치. 변곡점에서의 변곡접선이 지나가는 y절편 있잖아. 이 부분이 극소 지점이었던 거야. 극소가 되고 얘가 다시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y절편 위로 지금 쭉 올라가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y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게 새롭게 정한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아까는 올라갔다 그냥 떨어졌다를 얘기했었잖아.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 아래로 블록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위로 블록이 다시 등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151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tb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잠깐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 보면은 곡선 yfx와 직선 xnA가 만나는 점에서 증가와 감소는 반드시 바뀐다. 볼록성이 바뀔 때 증가와 감소는 반드시 바뀐다. 이 볼록성이 바뀐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요거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 수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아래로 블록인 함수의 바깥에서 점을 찍어가지고 접선을 잡는다면 접선의 개수는 몇 개 나와? 아래 블록 바깥쪽 몇 개? 접선? 어잉? 이런 데서 그었다 생각해봐.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2개. 그치? 여기 2개라고. 여기 전부 다 2개야. 근데 당연히 곡선 위에서의 접선은 1개가 된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0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면 돼. 맞지? 근데 이 3차함수에 대해서 봐. 3차함수는 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한 번씩 나오는 함수거든? 위로 블록,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이게 지금 한 번씩 나오는 함수야.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어떤 이런 점에서 접선을 잡는다면 접선 몇 개 생겨? 2개 플러스 1개에서 3개가 생긴다고 봐야 돼. 3개.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 그어봐. 1개, 이쪽으로 선 그으면 2개. 기본적으로 아래로 블록에 위로 블록의 바깥쪽에서는 2개 생긴다라는 건 좀 전에 증명을 해봤지. 간단하게 살펴봤지. 근데 얘가 이쪽 변곡점 가지고 아래로 블록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하나가 더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가 더 생겨버리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위로 블록으로 2개, 아래로 블록으로 1개 해가지고 총 3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이 부분이 지금 3개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 변곡 접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변곡 접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어보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쪽도 3개가 된다는 게 맞죠. 여기도 지금 3개야. 이렇게. 그치? 3개. 근데 이 안쪽에서는 몇 개냐? 라고 생각하면 몇 개일까? 이 안쪽에서 접선 그어보면. 이런 데서 접선을 그었어. 성적이 몇 개일 것 같아? 1개. 잘했어. 왜냐면 이 위로 블록의 안쪽에선 접선이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 옆에 아래로 블록인 애는 있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1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1개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 여긴 1개인 거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쪽도 1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 생길까? 변곡점에서는. 변곡점은 그냥 유일한 애인 거야. 그냥 1개인 거야. 여기 그냥 1개라 이렇게 봐야 돼. 변곡 접선 위에서 몇 개일까? 요런 데서 지금 선을 그어보면 몇 개가 나올까? 이때는 2개가 된다. 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변곡점 쪽으로 하나밖에 못 긋거든. 2개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곡 접선 위에선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고, 3, 3, 1, 1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수투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니까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치? 여기 나머지 얘기들은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 163쪽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오는 걸로 하자. 해서 여기서 좀 잘 안 되거나 막히는 문제가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줄게. 하나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놓칠 게 없거든.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면서 가보도록 하자. 163쪽. 그리고 그 평정으로 한번 가볼게.
평정 수원 시즌 1인데 160쪽으로 가봐요. 160쪽. 그 역추적에 대한 얘기 있어. 160쪽에 가봐요. 역추적. 역추적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그냥 내가 바로 쓰면서 가보도록 할게. 문제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왔다 해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사망이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사망이 2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역추적을 해서 간다는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걸 좀 도입해서 우리가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an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게끔 해보면 좋다. an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기 an 플러스 1 빼기 3거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는 an을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에 해보면 처음에 2에서 a2로 갈 때 2 대입해요. 마이너스 2 대입해요.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 주어진 조건이 an이 0보다 작을 때였고 이쪽은 an이 0보다 크거나 될 때였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면은 여기는 음수가 맞는데 이게 지금 양수가 아니야. 그치? 0이 양수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바로 빼버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사선을 사슬을 그어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1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둘 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둘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배워가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밑줄을 쳐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161쪽 가운데 부분 있지. 가운데 부분에 계산한 값이 괄호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라는 얘기가 있어. 그거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고, 두 번째는 162쪽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있지. 점화식을 아예 역방향으로 바꿔버리면 좋다. 첫 번째 줄에 162쪽의 첫 번째 줄에 점화식을 아예 역방향으로 바꿔버리면 문제를 풀기 편하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겠어. 그치? 그 예제 1번, 예제 2번 잠깐 같이 해보자. 164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접근해봐.
이거 괜찮았어? 예제 1번, 예제 2번 좀 헷갈리는 거 없었어? 어이구, 31? 91? 맞아, 91. 예제 2번도 나왔어? 어이구. 예제 2번만 하나 같이 해보고 우리 오늘 수업 끝내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숙제로 주기로 할게. 예제 2번만 한번 봐보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an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an 플러스 n 그 다음에 이쪽이 n분의 an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상황은 뭐에 대해서 정리해보냐면은 an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거야. an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썼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은 n 곱하기 an에 플러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는 조건 써보면 이게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결과값이 홀수다 짝수다라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거든. 근데 이거 n이 홀수다 짝수다라면 그냥 항들이 규칙 있게 그냥 쭉 이 규칙을 따라서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이 좀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계산해보면 7항, 6항, 5항, 4항, 3항, 2항, 1항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나서 만들어 보면 7항일 때 2인 거야. 그 6항일 때는 n이 홀수일 때야. n이 홀수일 때인 거니까 그냥 2 빼기 n이 짝수일 때지. 미안. 여기 n 플러스 1을 여기 안 썼네.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n이 짝수일 때인 거니까 6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3인 거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그냥 13 빼기 5 하면 돼. 8 이렇게 13 빼기 5. 그 다음에 8 곱하기 4 플러스 1인 거니까 33. 또 33에서 3 빼면 30. 이렇게 그냥 쭉쭉 써나가면 되는 거죠. 30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하면 61.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또 1 빼면 60.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나열이 아직 좀 어색하거나 하면은 오늘 이제 수업 마치면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해줘. 첫 번째는 헷갈린다. 대입할 때마다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바꿔놓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고 나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건 지금 괜찮긴 했는데 이렇게 사슬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조건에 안 맞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바로바로 지우면서 계산을 연습하기.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놓고 문제 풀어오면 월요일에 이 수원 회색책 있지. 회색책에서 좀 질문으로 다 받고 이제 빨간색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그렇게 하고 하란수도 또 이제 더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오늘 좀 하란수에서 헷갈리는 거 있었거나 그러면은 좀 남아서 좀 더 질문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고생했어요. 성정이 좀 더 물어보고 와. 그때 할래? 알았어.